자, 반등, 서울 집값, 바닥 탈출? 아, 반등. 네. 반등. 이제 팔겠다는 애들이 슬슬 5천 또는 전화 자꾸 오고, 또 5천 더 올리셔가지고 파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또, 아니요. 1억 더 받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자꾸 반등이 되는 거죠. 왜? 찾는, 멍멍멍, 청청청, 이들이 있으니까 반등하지요. 5천이면, 어우, 끔찍하다. 5천이면은 돈이 얼마야? 1년 생활비잖아. 생활비가 그렇게 많나? 아니, 뭐 이것저것 뭐 대출비도 내고. 너희들의 생활비 아니니? 1년? 그런데 그걸 더 주고 산다고? 하하. 네, 추가 하락. 바닥 탈출. 반등 서울 집값. 네, 추가 하락이라고 하네요. 규제 완화로 금매 중심 거래 급증. 1월 거래가 규제 완화도 했기 때문에 조금 봄을 탔습니다. 1월 실거래가 0.81% 상승 반전. 전반적 상승 판단은 아직 아니다. 발을 조금 뺐지요. 이러다가 발 조금 빼놓고 30% 빼놓고 분위기 또 반전되면은 아니다. 뭐 이러면서 바람 잡죠. 얘네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래서 자, 이게 부동산은 여러분 까다롭습니다. 생각하시기에 다 어느 지역 뭐 이런 것들 갑, 또 층수, 그리고 평수,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가족들이 좋아하는 형이냐, 동네, 그리고 주민, 그리고 인프라 조성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인프라 조성이 돼 있냐. 이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제 사무실에 온 사람들은 얼마 안 되네. 이게 문제네. 이게 몇만 명씩 보는데 바로 여기를 오면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했구나. 그런 거는 이제 이미 많이 올랐죠. 저는 뭐 평당 2천일 때 샀지만 죄송합니다. 평당 2천일 때 샀어요. 오피스텔은 제가 1,700에 산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요? 청담동이요. 지금은 때려 죽여도 그 값으로 못 사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 그리고 추가 하락이냐 50대 50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 157제곱미터 20억 원에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9층. 지난해 한 건의 거래도 없다가 지난해 작년 한 건의 거래가 없다가 올 2월에 드디어 총을 쐈다고 합니다. 19억 원 13층에 이어서 연속으로 13층을 산 사람은 19억에 샀는데 오히려 9층은 20억 원. 하나가 10억에 팔려나가니까 이거 뭐지? 내렸을 때 사야지. 그러면서 1억 더 주고 9층. 이렇게 된 거죠. 연속으로 최고가 기록을 경신을 했다. 잠실동 투리지엄 84제곱미터가 19억 7천 23층이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21년 9월 24억 5천만 원이었는데 자그만치 이제 한 4억 5억이 좀 안 되게 떨어진 상태에서 올해 거래가 23층 4일 이달 4일 얼마 안 됐네요. 이달 4일이면 저번 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다. 반등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있죠. 반등하고 소진되고 있으니 팔 사람들은 지금 빨리 물건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떤 분들이 그랬다가 올라가면 어떡하죠?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24억 5천짜리가 18층이 올해 4일날 3월 4일날 19억 7천. 야, 많이 빠졌다. 5억 좀 안 되게 빠졌죠. 그래서 주택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하락폭이 커지면서 올해도 침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으나 1월부터는 반등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주식이랑 똑같죠. 금리를 0.5 올린다니까 갑자기 환율이 폭등을 하고 주식이 하락을 하고 반대로 가죠. 그래가고 막 이러고. 또 그 다음날 뱅크, 스위스 뱅크, 그 다음에 뭐 실리콘 뱅크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나가니까 또 그냥 꾹 꺾어져가지고 주식이 폭락돼 있죠. 그러더니 반등. PPI가 좋게 나왔다. 이제 정부에서 돈을 다 막아준다 그러더라. 분위기 괜찮아졌다. 뱅크런 없다. 이러면서 또 주식이 팡 하고 또 뛰었죠. 분위기 좋았죠. 주택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있지만은 또 발을 살짝 빼면서 이게 분위기가 또 조금 안 좋아지면서 한국에 뭐가 하나 뻥 터지면 저축은행부터 와르르 터지면서 랄랄랄라 그러면은 그게 아니야. 빨리 더 내려서 팔아야 돼. 박미 말이 맞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분위기 1, 2억 가지고 분위기를 탔다 내렸다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이라 반등이다. 추락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집값. 이제 다시 오르는 거냐. 이것도 신문들이 계속 바람잡이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니 꿈에서 깨세요. 자, 반반이죠. 꿈에서 깨세요. 집값 이제 다시 오르는 건가요? 꿈에서 깨세요. 또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청약 시장 열기에 부동산 반등 기대감이 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데 청약은 지금 뭐 임대 뭐 주택 아파트들 그리고 청소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싸구려 집들 계속 이렇게 뭐 사는 거죠. 뭐 분양 그런 걸 하면은 분양 엄청나게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양쪽 동네 집값들이 10억인데 3억에 준다는데 누가 거기서 줄을 안 서겠어. 이 사람들은 제정신 아닌 거지. 그거는 당연히 10만 대 1루라도 줄을 서서 당선이 되죠. 네. 그런 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어쨌든 올림픽 파크, 포레온, 든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41,540명이 뭐 지원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순위로까지 청약을 끝냈죠. 그래서 뭐 기분 좋다. 잘 되고 있다. 평당 4천이 조금 안 되는데도 사겠다.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 뭐 대출도 막 나온다. 이자도 뭐 조금 내려서 주고 있다. 분위기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놓으면 다시 나는 15억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예? 평당 4천에 사가지고 59점 제곱미터 18억 20에 사서 30억이 되기를 원하는 네? 아닙니까? 그게 10억 먹겠다. 꿈 깨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 집 비싸도 들어가겠다. 그렇다면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부동산 엄청나게 떼돈 벌 수 있는 기회 잡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가 3.3제곱미터가 이제 평균 분양가는 3,474만 원으로 2021년 2,798만 원보다 와우 많이 올랐네요. 한꺼번에 24.2%가 올랐다고 합니다. 땅값도 올랐고 건설 자재비,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분양가도 껑충. 25평 분양가는 이제 8억 원 후반이 됐고요. 그리고 34평은 이제 12억. 이게 습관이 됐구나. 이제 습관이 됐어요. 25평은 8억 원 후반, 34평은 12억 원. 지켜봅시다. 이게 어떻게 될런지.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을. 정말. 무섭다, 무서워. 청담동도 1,700, 1,800이 샀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떤 분이 또 한 분이 옛날 자꾸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만 계신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계신데 옛날 얘기 물론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핵심 지역들은 조금 더 오른 거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곳은 4천, 5천까지 갈 필요가 없는 수도권 내에서도 외곽에서 좀 떨어진 그런 것들이 평당 4천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믿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순조로운 분양이 되고 있다는 거에 좀 사람들이 잘못된 분양가에 현혹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집값
회복 기대에 슬슬 움직여 볼까? 그러면서 갭 투자. 1억 내 돈 들여서 6억에 전세 얻고, 예, 뭐, 이렇게 해서 남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제1금융권은 전세를 놓으면은 대출을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금융권 뭐 주려면 주고 안 주는 사람 요즘은 뭐 전혀 안 주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자 금리 높게 받아가지고 일단 집 사놓고 올려서 펌프 해가지고 이제 집하는 그런 갭 투자. 예, 이거 전세 하락 기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집값 회복 기대에 갭 투자들이 슬슬 기죽개를 피면서 움직이고 있다. 참 정신 못 차리네. 아우 대한민국 정신 못 차려. 슬슬 갭 투자가 움직이다니. 아우. 자, 갭 투자는 결국 지금 같은 시기에 2, 3년 전에 갭 투자에서 위험하게 한 사람들 남아있는 집들은 결국 자기 자본 1억 다 손해보고요. 여기저기 저축은행이라든가 제2캐피탈이라든가 아니면 사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전세를 막아주고 그런 집들은 집값이 또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본금 1억도 없어졌고요. 빚더미에 앉아서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인간이 돼 있는 모습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골치 아프게 여기저기 사방에서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갭 투자 아무리 영리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영리한 것 같지 않고 영리한 척하면서 다 당하고 있더라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